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바이든 방한 행사를 김건희 등판용으로 써먹었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고작 거기에 써먹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첫째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김건희가 실권자냐, 윤석열은 허수아비냐, 바지 사장이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김건희라는 윤석열의 아내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그런데 선거 때도 계속 아내 없이 그렇게 선거를 치른 윤석열이 이제는 윤석열도 아내가 있다 이러면서 필요할 때는 윤석열 옆에 아내가 설 수 있게 해주자. 이래서 이제 등판을 시키자 하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김건희 등판용으로 써먹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이다. 모든 것을 김건희가 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죠. 김건희가 상황이다. 선거 때도 그 선거 사무실도 따로 운영을 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위에 서는 그런 것을 보였는가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될 겁니다. 김건희가 오히려 주인공이고, 김건희가 바이든 대통령이 만날 상대고, 윤석열은 김건희가 어쨌다 하는 이야기를 바이든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김건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또는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으로 지금 되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를 조종하는 것은 김건희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은 김건희의 장기판의 말이다. 하라는 대로, 놓이는 대로 그냥 그렇게 놓여지는 그런 의지 없는 장기 말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김건희가 실권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선 조선일보에 보도된 신문, 사진을 보기로 합시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가 서로 인사를 할 기회가 있었죠. 그것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맨 위에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악수하고 있다. 맨 위에 있는 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거 사진 밑에 대통령실 제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제공을 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도 끼워줍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이렇게 하면서 둘이 바이든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이거 대통령실 제공입니다. 세 번째 사진. 윤석열과 김건희가 같이 박물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입니다. 네 번째 사진.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김건희하고 같이 금관을 보고 있다. 이거 대통령실 제공. 그러면은 이제 4개가 나왔습니다.
4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하나는 그냥 바이든 대통령과 김건희 사진이 맨 위에 올라간 것이죠. 윤석열이 끼어든 거는 2번째, 3번째, 4번째. 그러니까 4장 중에 3장은 그 윤석열, 김건희가 나왔고 1장은 바이든, 김건희가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올라갔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입니다. 5번째 사진입니다.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 만찬에 앞서서 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다. 다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윤석열도 없고 바이든도 없고 김건희 여사가 둘러보고 있다. 이게 김건희 여사 측 제공, 그래서 5번째 사진입니다. 6번째,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과 인사하기 위해서 자택에서 준비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측 제공. 7번째 사진, 김건희 여사가 자택에서 준비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측 제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7장 중에서 4장이 김건희 사진입니다. 7장 중에서 4장은 대통령실 제공이고 3장은 김건희 여사 측 제공입니다. 특히 김건희 혼자가 나오는 3장, 그리고 김건희와 바이든이 나오는 1장, 윤석열이 빠진 이 4장의 사진이 눈길을 끄는데, 가장 이게 이상하다 싶은 것은 6번째, 7번째 사진입니다. 김건희가 집에서 바이든을 만나기 위해서 꽃단장을 하고 있다는 사진 2장을 김건희 여사 측 제공으로 내보냈고, 조선일보는 이것을 아주 큰 사진으로 다 실었습니다. 도대체 김건희라는 사람이 집에서 화장을 하든 분장을 하든 그걸 왜 사진 찍어서 내보내는가? 이 사진 뉴스를 보면서 다들 의아해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어느 대통령 마누라가 집에서 화장하고 따지면 자기 옷 갈아입고 눈썹 그리는 거를 왜 사진 찍어서 내보내는가? 이건 뭔가 이상하게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앞에 그 꽃단장 한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국가 간에 이거는 심각한 투자 문제라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협의하는 자리지, 옆에서 무슨 이쁜 여자가 있다고 해서 사인 안 할 걸 하는, 물건을 파는 사람도 그렇게는 안 할 텐데 그런 데도 아니고, 김건희 씨는 만찬에도 애초에 안 들어가기로 돼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내보낸 겁니다. 그래 보면은 김건희 여사 측이라고 해서 그리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 똑같이 김건희 씨에 대한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뉴스를 내보내고 이렇게 사진을 내보내고 언론 방송사에 전화를 해서 이거는 뭡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씨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다. 뉴스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김건희 여사 측이라고 하는 것이죠. 김건희 여사 측에서 자택에서 찍어서 보내는 사진 촬영팀이 따로 있고, 또 김건희 여사 측을 관리하는 대통령의 조직이 따로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심지어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도
김건희 여사 측이 찍은 건 따로 있더라. 대통령실만이 아니고 이 사진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측이 뭔가 이게 비선 조직인가? 당연히 그렇게 따져야 하겠죠. 지금 이 김건희라는 사람은 우리 국민은 모르는 인물입니다. 윤석열이 있지 않고는 김건희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이기 때문에 김건희라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지, 김건희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수행을 하는데 끼어들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한 것은 항상 윤석열 옆에 붙어 있는, 예를 들어서 전봇대에 붙어 있는 전단지다, 혹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법적 지위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씨에 관련된 것은 대통령실에서 나와야 하겠죠. 어째서 대통령실과 동급으로 김건희 여사 측이라는 비선이, 근데 비선이면서 공개 행보를 하는가?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집행정부는 대통령실이 하나가 있고 김건희실이 또 하나가 있어서 두 개를 운용하고 있다. 일단은 이것이 밖에서 보이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중대한 문제가 되겠죠. 앞에서 이제 이런 김건희가 실권자냐 하는 차원에서 하나를 받고, 두 번째, 윤석열도 아내가 있다, 이제 이런 뜻인가. 그래서 이 경우라면은 뭐냐 하면 등판이라고 말은 했어도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뭔가를 할 때, 특히 뭐 대통령 아내가 나올 그 영역은 선이 그어져 있죠. 나올 수 있는 데가. 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서 밖에 보여주면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것도 하지 않고 혼자 다녔죠. 그런데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서는 윤석열도 아내가 있다는 형식, 이거 갖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예 이거는 아니고, 앞에서 봤던 김건희 여사 측 사진을 따로 찍어서 따로 내보내고, 윤석열이 없는데 김건희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있는 사진을 맨 앞에 내보내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결국은 실권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김건희가 실권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김건희 씨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어깨와 허리를 이렇게 휘청휘청 흐느적거리면서 리얼리? 뭐 이럴 겁니다. 이거 리얼리,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바로 그 박물관 만찬 직전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만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했을 때,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윤석열하고 나하고는 둘 다 married up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김건희 씨가 보인 반응이 이겁니다. 리얼리? 이렇게. 리얼리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영어로 하면은 리얼리라고 했나 이렇게 할 텐데 여기가 한국이 아닙니까? 이거 한국말로 바꾸면 이게 얼마나 그 상황에서 소위 깬다. 분위기를 깨고 찬물 끼얹는 좀 맞지 않는 소리를 했구나 싶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한덕수 총리가 김건희 씨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한덕수 총리를 쳐다보면서 김건희 씨가 진짜? 딱 이 버전으로 이야기를 한 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리얼리 이거였다는 것이죠. 김건희가 실권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제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누구나 윤석열의 얼굴이 보이면 그냥 밟고 지나간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보편화됐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다. 이런 것을 아마 다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랬죠. 취임 기념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술잔을 들고 있는데 그때 김건희가 째려보니까 그러니까 술잔을 내렸다. 김건희가 한번 탁 째려보니까 윤석열이 하던 짓을 멈추고 얼음이 소위 돼가지고 내려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영상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도 아닌데 문제는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김건희는 그러고도 남아. 이래서 소위 조중동 이쪽에 가까운 그런 언론 방송들은 김건희 씨의 그러한 행동을 사실로 놓고 편을 드는 기사까지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취임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환송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찾길에서 약간 앞에 나가 서 있으니까 김건희 씨가 옷 소매를 잡아서 이렇게 끄는 그게 영상에서 또 사람들 눈에 잡힌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척비척 뒤로 그냥 물러나더라. 정말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한다. 이런 게 또 눈에 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막 나온 이야기가 김건희가 앞으로 상황 노릇을 할 것 같다. 대통령 취임은 윤석열이 하지만 집권은 김건희가 할 것 같다. 이런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했겠지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윤석열이 점점 볼수록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또 마음도 위축이 돼서 김건희 씨한테 휘둘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일반론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부꾼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죠. 김건희 씨한테 아부하는 글을 몇 번 쓰면 좋은 자리가 뚝 떨어진다. 그런 뉴스도 있었고 실제로 앞뒤가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부꾼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건희한테 아부하면 뭔가 생긴다. 이러면서 그래 관상 보는 사람까지 나서가지고 무슨 중국 시진핑 아내가 푸른 공작 관상이고 윤석열 아내가 흰 공작 관상이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이걸 아부니까. 윤석열은 악어 관상이다. 악어 있지 않습니까? 뻘에 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어떤 자리에 간다고 했다가
물러난 김성애 씨가 바보 온달 평강공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는 김건희가 신데렐라가 아니고 평강공주였다. 그러니까 윤석열 저게 바보 온달이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랬다가 당선이 된 이후에는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이제 평강공주하고 온달장군으로 앞으로도 뭐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좋게 썼는데 문제는 윤석열이 바보 온달이라는 것이죠. 다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또 그거하고 이렇게 줄을 맞추는 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married up 이거 아닙니까? married up이라는 게 뭡니까? 조선일보에서 이걸 다시 설명을 해놨는데 이거는 뭐 땡 잡았다, 수지 맞았다, 대박 났다 이러고 또 신부 쪽을 좀 안 좋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또 예전에 김건희 씨의 MBC 7시간 통화 추가 공개 그 부분에서 김건희 씨가 했던 이야기도 다시 또 재소환이 되고 있죠. 김건희 씨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다. 권력이란 게 잡으면 수사기관이 알아서 입건하고 수사한다. 권력이 그래서 무섭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언론사라고 하기도 그런데 언론사도 들어있죠. 그 언론사에 대해서 입막음을 했다 해갖고 국제적으로 이게 좀 망신스러운 뉴스로 그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이게 다시 나오는 겁니다. 김건희 건드리면 문 닫는데 이러면서 뭐 그러고들 있고 그 다음에 이 녹취록이 또 그런 내용이 있죠.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 시절부터 지지하던 그쪽에서도 이건 그냥 기정사실화하고 오히려 편을 들어주는 그런 말 해도 괜찮아 하는 내용인데 결코 괜찮지 않은 내용이 이겁니다.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 당시 윤석열 씨를 보고 인물이 좋기를 하나 힘이 세기를 하나 배는 튀어나오고 코나 골고 많이 처먹고 방귀를 달고 다니고 당신 같으면 같이 살겠어요? 멍청하지만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이 윤석열 대통령을 김건희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게 이제 뭐 전 국민이 또 전 세계에서 이게 다 알게 됐죠. 공개됐으니까. 그리고 김건희 씨가 상황 노릇하면 윤석열보다 더 잘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그냥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도 윤석열이 아니고 한동훈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윤석열은 한동훈을 절대 발뒤꿈치도 못 쫓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차기 대통령론이라는 것이 한동훈이 훌륭하다. 다음번에는 또 선거 승리하자. 이게 아니고 윤석열이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 뒤는 한동훈이 좀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법도 없이 그냥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무튼 아무나 윤석열은 저건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 있다. 그런 중에 김건희 씨를 자꾸 띄우고 있다.
이제 이게 지금 그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씨가 실권자라는데 두 번째 이거를 좀 봅시다. 이제 김건희 씨가 실권자다 하는 게 이게 연결점이 사실은 뭘 그렇게까지 보느냐 할 수도 있을 텐데 또 그냥 무시해버리기도 어려운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김건희 씨의 비중이 너무 커진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이상하게도 김건희 씨를 앞에다 너무 내세운 것이죠. 이제 그 사례들을 뉴스에서 확인을 해 봅시다. 이거는 22일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언론사에다가 구두 담소라고 하는 그 내막을 직접 전달했다 하는 게 뉴스로 나온 겁니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매체에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결혼식 때 신었던 양복에 신는 구두를 신고 가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특별히 그거를 닦아서 신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주 신지 않던 구두인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일정을 두고 광치를 해가면서 그 구두가 새 신처럼 이렇게 윤기가 돌게 했는데 이게 2012년 결혼식 때 신고 넣어뒀던 구두를 10년 만에 꺼내서 이렇게 빡빡 닦아서 그래가지고 신었다. 이게 구두 담소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죠. 전후사정 시나리오가. 그게 너무 치밀하기 때문에 가짜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가짜가 아니라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김건희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통 집에서 누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남편이 사실 뭐 이게 꼭은 아닌데 IQ 60이다.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냥 결혼식 때 신었던 구두를 신고 가라. 이게 아니고 결혼식 때 신었던 구두인데 양복에 신는 구두를 신고 가라. 뭐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고무신을 꺼내 신고 가는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보이죠. 아니면 헝겊으로 된 한복에 입는 신을 신고 가는 그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사람인가.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시를 하는데 깨알같이 지시를 한다. 아, 윤석열이 그러고 사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가짜 만들어낸 게 아니면 이쪽인 것이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구두를 신고 가라고 해서 어제 특별히 그거를 닦아서 신었다. 그러면은 경호 인력한테 닦으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그 10년 전에 신었던 신발을 찾아서 그거 신고 가라. 그래서 윤석열 씨가 그거 찾아가지고 그 큰 덩치에 쭈그리고 앉아서 광칠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닦아 신고 바이든 대통령 만나러 갔다.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서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한국 대통령은 김건희 씨가 이야기를 하면 구두 광칠하고 있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신문사마다 나와서 퍼뜨리고 다닌 겁니다. 그게 구두 그 미담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게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바이든 대통령이 단독 환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두를 보고 거기에 또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구두가 너무 깨끗하다. 나도 구두를 더 닦을 걸 그랬다. 이렇게 농담을 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몸을 그렇게 샅샅이 살피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죠. 뭐 그랬겠습니까? 먼저 얘기를 했겠지. 이거 구두 그렇게 닦았습니다. 10년 전에 신던 구두입니다. 이러니까 구두가 그래도 깨끗하네요. 이렇게 말을 했겠죠. 헌신 같지 않다. 그럼 그거 뭐하러 그 짓을 하느냐. 그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언론사에 전화해서 이 구두 담소를 뿌렸는데 누구를 위해서 뿌린 겁니까? 김건희 씨 말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거 광칠하는 윤석열이 어디 폼 납니까? 그거 그냥 김건희 씨를 위해서 한 거죠. 몸은 코끼리만 해가지고 김건희 씨 이야기하는 대로 구두 꺼내서 광칠해서 신어라 하면 그거를 하는 게 한국 대통령이다. 그래,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이게 김건희 씨를 밀착 보좌하고 있는 거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의 비서관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김건희 씨가 다 알아서 하게? 대통령실에서 이거 미담으로 내세우는데 아주 이상한 겁니다. 지금 시스템이 죽어버렸느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상황을 이렇게 만드는 게 결국은 나와 있는 스토리를 보더라도 김건희 씨가 그 신발을 등장시켰죠. 큐레이터는 김건희다. 한국 대통령이 10년 전 구두를 아내가 시킨다고 그거 꺼내서 신었다고 자꾸 내보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건희 씨가 만일 사상이 이상하거나 또 뭔가 건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위험한 공무원이 되겠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21일 소인수 회의하고 환담하고 확대 회의 다 하고 기자회견까지 다 끝나고 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 만찬 전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인사하는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윤 대통령과 나는 married up 한 남자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농담을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언론사에 또 전화를 해서 married up이 무슨 뜻인가 하는 뜻풀이를 또 알려줬다고 기사 나왔죠. 이것도 대통령실 비서관이 김건희를 밀착 보좌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말을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나보다 내 마누라가 더 잘났어. 내 결혼 잘했어.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좀 하여튼 뭐 결혼, 남녀 간의 만남 이런 이야기니까 좀 질척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뭐 더 그 흉어물 없이 농담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농담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남자끼리 이렇게 하니까 뉴스 영상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휘적휘적 하면서 피식하고 웃습니다. 마스크를 한 상태에서 진짜 김 빠지는 소리가 웃음소리였던 거죠.
그렇게 피식 웃고서는 리얼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 농담으로 끝났으면 깔끔할 것을 거기에 놀랍게도 김건희 씨가 리얼리라고 하면서 끼어든 것이죠. 이런 해프닝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러다가는 김건희 씨를 싫어하는 대중들이 이제는 리얼리라고 이름을 바꾸지 않을까, 그렇게도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제 그 건배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예이츠 시 두 구절을 읊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다 대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런던에서는 그럴 수 없었을 텐데, 뭐 이런, 그러니까 좀 재치 있는 농담을 잘 섞어서 하는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알려져 있죠. 전에 그 버락 오바마가 그 대통령 자유훈장인가를 수여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바이든 부통령에게 그 사실을 감쪽같이 이제 숨기고 서프라이즈 형식으로 수여를 했는데, 이제 훈장 수여를 받고 나서 이제 바이든이 앞에 나가가지고 조 바이든이 관중석에서 막 이렇게 찾습니다. 수석 참모 리체티를 찾아내고서는 그 아주 정상적인, 전혀 웃지도 않고 정상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리체티, 자네 해고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스티브 리체티가 이제 바이든 부통령에게 모든 그 관계된 정보를 빨리 그 전달하는 게 그 임무였는데, 이제 이날 오바마가 훈장을 서프라이즈 훈장을 준다는 이게 바이든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고 사적이고 그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거를 이제 보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농담을 한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 정치인들은 뭐 농담을 그 잘 서로 즐기죠. 그런데 김건희 씨가 리얼리하고 산통을 깨버린 겁니다. 여러분은 이 메리드업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 바이든이 한 농담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이든도 재혼이고 또 그 결혼 당시 에피소드를 보면 뭐 그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씨 쪽이 재혼 아닙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렇죠.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이런 것이죠. 구두 담소를 먼저 기획한 게 패착이었다. 사실은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겁니다. 구두를 그 10년 전에 결혼할 때 그 구두를 지금 광을 내서 신었다 이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겠죠. 윤석열 지금 나이가 있는데 그러면 10년 전에 결혼했으면 늦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김건희 씨가 이제 그야말로 짠 하고 나타났는데, 집에서 그 뭐 꽃단장 한다고 사진까지 내보낼 정도로 공들여서 꾸미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원래 또 뭐 한 미모하지 않습니까? 화장도 최선을 다해서 화장을 하고 이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보기에 한 30대 초로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윤석열 자네 도대체 몇 살짜리하고 결혼한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크를 즐기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이 어린 신부하고 결혼하면 신랑에게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순 날도둑이네. 이게 무슨 칭찬 반, 부러움 반이라고들 말은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다 대놓고 리얼리라고 하면은 좀 딱하죠. 그러고 보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한 예이츠도 메리드업 한 거는 똑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예이츠의 그 사연이 참 재미있습니다. 예이츠가 옛날 일입니다. 1889년에 아일랜드에서 이제 영국의 독립투쟁을 했죠. 막 내전도 일어나고 이랬는데 그 독립투쟁을 하는 아주 미모의 모드 곤이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예이츠가 모드 곤을 따라서 아일랜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1899년에 모드 곤에게 예이츠가 청혼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이제 예이츠 같은 사람보다는 그 혁명 군인이 좋았던 거죠. 그 혁명 군인하고 그때로부터 4년 후에 결혼을 했는데 그 군인이 바로 영국의 그 내전을 했던 죄로 사형을 당한 이제 그런 사람하고 아무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예이츠는 결혼을 못했죠. 예이츠가 51살 때 그때 또 이 모드곤의 딸 어머니한테 청혼을 했다 거절당했는데 이번엔 딸한테 청혼을 했는데 역시 거절당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한 몇 주일 지나서 예이츠가 51살 그런데 25살짜리 무녀 여자 무당 조지 하이드리스에게 청혼을 해서 그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예이츠도 51살 때 25살짜리 여자 무당하고 결혼을 했다 하는 면에서 메리드업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띄우기. 김건희 씨가 오히려, 권력자다. 이제 이렇게 뉴스가 몰고 가는 겁니다.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 이제 만찬 전에 김건희 씨가 바이든에게 인사를 할 때 주고받은 말이 이겁니다. 김건희 씨가 조만간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니까 바이든이 미국에 오시면 뵙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바이든에게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고 한 겁니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이게 상당히 이상한 말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할 때 그 맨 마지막 문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씨가 그 직후에 이렇게 만찬장으로 가는 길에서 이걸 아는 채 하면서 바이든에게 조만간 다시 만나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또 거기서 그 레드카펫 걸어갈 때 윤석열 바이든 이렇게 걸어갈 때 그 뒤에 김건희 씨도 또 같이 걸었죠. 통역하는 여자 한 명 빼고 김건희 씨까지 그 관계 없는 사람은 셋이 걸어가는데 통역이 아닌 김건희 씨도 같이 걸어갔다 하는 겁니다. 바이든 방한 행사에서 김건희 씨가 대단히 많이 나왔습니다. 바이든 부인 오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인가? 그래, 이 뉴스는 김건희 씨 본인이, 김건희 씨 측에서도 뿌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언론에 뿌리죠.
거기서 안 뿌리면 국민이 모르죠, 이런 것들을. 그러면 김건희 씨가 대통령이냐, 이 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 김건희 씨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박물관에 있는 여러 작품에 대해서 직접 안내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씨 측 관계자가 언론사에 전화 통화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약식으로 관람했다. 이게 그때 이제 그 전에 일정이 20분 정도 이렇게 지체되고, 그렇게 해서 신라시대의 반가사유상 2점이 있는 사유의 방이라는 그 박물관 관람이 취소됐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안내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이 사유의 방, 이걸 기획을 했던 것 같은데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김건희 씨가 튀어나오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마구잡이로 일을 하고 있다. 둘 다 똑같다. 이렇게 보이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그 대표 박물관입니다. 거기는 이런 박물관 전시물, 유물, 뭐 이런 해설사 전문가가 있죠. 이번에 보니까 전문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문외한인 김건희가 하려고 했느냐? 윤석열 아내면은 아무거나 남의 자리를 뺏어서 전문가가 해야 하는 것을 윤석열 아내라는 명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냐? 이거 대표적인 부정부패고, 그리고 이거 갑질입니다. 불공정한 것이죠. 왜 이렇게 자기는 이런 전문가도 아니고 나설 자리도 아닌데 그걸 하겠다고 했던 거, 하도록 한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기획을 추진한 사람들은 잘라야 하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공식 환영 만찬에는 참가 안 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씨가 떠난 뒤에도 만찬 자리에서 김건희 씨 얘기를 하면서 거듭 뷰티풀이라고 말했다는 게 뉴스 내용입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아내를 두고 그 자리에 없는데 부인이 참 뷰티풀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이게 농인가 욕인가 좀 애매하죠. 그 다음에 바이든, 김건희 미모에 반했나 하는 이런 뉴스 제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경제, 바이든도 반한 김건희 외모, 뉴스 1TV, 낯가리던 바이든, 김건희 여사 되새기며 뷰티풀. 무슨 소입니까, 되새김질을 하게? 세계일보, 김건희와 만난 바이든, 윤의 뷰티풀 외쳤다. 아무튼 뷰티풀 소리를 들어서 좋은가 보죠. 이렇게 신문에 계속 도배를 하게. 아무튼 이걸 보면 바이든의 상대방이 또 김건희다 이렇게 됐습니다. 항상 윤석열로 시작해서 김건희로 끝이 납니다. 바이든 방안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보는 것은 항상 김건희라는 것이죠. 이게 뉴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에는 우리가 대통령의 그 홈페이지 하면
청와대 치면 바로 갔죠. 지금은 하면은 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제일 위에 중앙에 아주 큰 사진이 그 한미 그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김건희 씨가 등장한 거는 만찬 직전이니까 항목에 한미 정상 만찬 사진이라는 걸 보면은 사진이 5장이 나옵니다.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돼 있고 반복이 되는데 1번 사진이 김건희, 바이든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윤석열은 대통령이면서도 오히려 비중이 없는 것이죠. 1번 사진이 대통령실의 1번 사진이 김건희 씨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렇게 딱 중앙에 서서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최근 며칠 동안 대통령실은 김건희 미담을 내보내면서 자꾸 김건희를 띄우려고 합니다. 윤석열보다 더 많이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니까 만찬 건배사에서 그 예이츠 씨를 인용하기로 정한 것이 김건희 씨가 아닌가 싶은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이츠가 너무나 무속에 따지면 평생을 바쳤고 빠져 있었고 독재를 추앙했고 그리고 또 이 시가 미술하고 관련이 되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 윤석열은 왜 건배사로 예이츠의 하필이면 그 시를 선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가설입니다. 그래, 이제부터 펼치는 가설은 틀려야 하는 겁니다. 이거 맞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틀려야 그래야 정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생각할 때 윤석열이 예이츠를 인용한 것은 예이츠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인 또 이제 그 중에 아일랜드 시인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보면 무난할 텐데 이제 이 새로운 가설은 뭐냐면 예이츠를 인용한 것이 김건희, 윤석열의 다른 뚜렷한 특징 그것 때문에 택했을 거다 이렇게 가설을 펼치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사에서 인용한 시는 시 제목이 시립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김건희 씨 생각나죠? 김건희 씨는 미술의 조예가 깊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예이츠는 시인이 왜 미술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예이츠가 원래 화가의 아들이고 화가가 되려고 미술학교까지 들어갔던 그런데 그냥 그만두고 시인이 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술에서 김건희 씨를 떠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예이츠가 말할 수 없이 미신의 그 무속이라고도 하고 뭐 별의별 미신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다 하는 거 이거는 공개된 사실입니다. 윌리엄 예이츠가 1885년에 비술 그 뭐 신비하다 할 때 비자 비술이 그 관계된 더블린 연금술 협회를 결성하는 데 참여했고 1887년에는 신지학 협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 신지학이라는 게 이제 무슨 신 하는 그건데 이 협회는 신비주의를 통해서 지혜와 형제를 추구하는 그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그 전파를 하는 종교 전파하듯이 그런 곳이고 그때 예이츠가 마술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87년에 H.P. 블라바츠키의 심령협회에 가입을 했고 1890년에 황금의 서광회에 가입해서 점성술, 강령술 연구에 몰두했고 평생 이런 심령론에 심취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죠. 1917년 51살 때 25살의 여자 무당, 무녀였던 조지 하이드 리스하고 결혼까지 했다. 이런 데 빠져서. 그리고 예이츠는 그게 이제 힘 있어 보이고 어떤 독재자일 때는 뭐든지 단칼이죠. 뭐 결단. 내가 이거 한다면 해. 뭐 이런 거. 그것 때문에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를 숭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를 하면 독재적 기질이 너무 농후하다 이렇게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예이츠가 아일랜드 자유국이 성립한 뒤에는 원로원 의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러면은 윤석열 씨를 전에 맨날 무슨 히틀러 했죠. 그리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했다 하면 무대뽀, 나의 결단, 그 다음에 화합이나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뭐를 하는 게 아니고 어퍼컷, 그냥 두들겨 패버리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런 이유로 이런 새 가설을 한번 펴본 겁니다. 혹시 만찬에서 건배사로 예이츠의 이 다시 찾은 시립 미술관이라는 시, 그 구절을 택한 것은 혹시 김건희 씨인가? 김건희 씨가 실세인가? 상황인가? 뭐 이런 연결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